아마 2020년을 가장 강하게 이슈로 만들었던 사건이 코로나하고 하나가 N번방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미디어 사용이라면 이거는 정서적인 건강인 거죠. 또는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가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활용적인 측면에만 익숙하게 되면 또 다른 N번방, 제2, 3의 N번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없으면요, 기능이 뛰어난 뭔가 거대한 악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악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악플에 대한 대안이 뭘까 했을 때 선풀을 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선풀이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악플을 달고 뭔가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의 그 해결책은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달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 역량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해요. 리터러시 원래 뜻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리터러시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 글이라는 건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 즉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읽는다는 건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이 정보를 수용할 때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쓴다는 건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럴 때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참여와 공유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과 느낌 또는 이런 메시지를 성찰하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모든 역량,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시민 역량 또는 시민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리터러시가 단순하게 이제 뭔가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시민 역량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합의가 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그 말하는 학자나 전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 기저에 흐르는 생각은 이것들이 결국은 시민 역량을 베이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민 역량,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건 그 결국엔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가이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용어의 정리는 저래요. 컴퓨터 조작 기술을 넘어서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사회적, 인지적인 통합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너 어떻게 살아갈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I 리터러시는 AI 시대에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AI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AI 리터러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테크놀로지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하고 컨텐츠도 필요하고 미디어도 필요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울릴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해. 대한민국은 활용 능력에만 이때까지 초점을 맞춰왔던 거죠. 이제는 소양까지 더불어서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소양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시민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시민에게 필요한 게 디지털 쿼티션트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상을 살아가는 역량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1세기 러닝에서 이야기하는 4C,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창의성, 이거를 요즘 4C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아까 말한 리터러시의 영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5C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시티즌십까지 넣어서 결국
전 세계가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고유한 교육 내용 또는 그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가 결국 시민을 기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디지털로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하게 헤쳐나가야 되는가가 영양적인 부분이라면 영양적인 부분과 소양적인 부분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이 조화롭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는 숙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고도화될 거고요. 거기에서 비판적 판단이나 사회적 실천, 방법적인 활용 역량이 이제 강조되는 시기고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연적인 발달 단계에서 기초 정신 기능을 숙지하고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사회적 국면, 개인 간 정신 기능,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내재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고등정신 기능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 역량이 내재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양 능력이 이제 가로축, 활용 능력이 세로축이라면 우리가 기르고 싶은 건 디지털 마스터예요. 결국 소양 능력도 좋고 활용 능력도 좋은 마스터 과정을 길러내는 거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고 이런 스마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구분이 없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적인 걸 디지털 속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연결과 비연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린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동떨어져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삶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좀 더 내 몸이 아니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주는 게 온라인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역량, 시민 의식은 농경 시대에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두레같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게 필요했을 건데요.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시민 역량은 필요했어요. 그 대신에 농업 시대보다 더 확장됐겠죠. 왜? 내 삶의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3,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훨씬 더 과거 시대보다 이 영역이 확장된 거죠. 왜? 인터넷의 보급으로 내 삶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한 만큼 그만큼의 시민성이 더 필요한 거죠. 아마 5차, 6차 시대도 아마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그 시민 역량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디지털로서 살아가야 될까? 보다는 온 오프라인이 연결된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접근이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경 시대부터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대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결국은 시민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미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교사의 모습이 사실은 학생이 보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미디어를 또는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찰하고 고민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연습하고 있느냐가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의식을 기르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교육을 연장해서 나가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또는 비대면 또는 이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